자,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이 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거를 그 대치동에 있을 때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도 이 태평천하를 읽히는 그런 논술학원을 봤었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예. 2학년 애들 이걸 읽어봤자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니네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예.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거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 꽤 있어요. 예. 말 자체가 좀 옛날 말투인데다가 이 채만식 특유의 이따가 나오겠지만 판소리 사설 문체 뭐 이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문장을 좀 꼼꼼하게 태평천하는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죠. 전체 줄거리 뭐 이건 현대어라 쉬운데 서울의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의 삭도 깎으려 하고 그러니까 대지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 인력거 삭 뭐 지금으로 치면 택시비 같은 거죠. 깎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것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왔죠? 네, 구두쇠다. 인물 체크를 해야지. 윤직원 영감 네, 구두쇠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아픈 기억이 있는데 구한 말 화적들에게 자, 이 화적들이 뭐냐면 조선시대 말에 부자들 집을 이제 터는 거예요. 이 도적들이에요, 도적들. 그래서 부자들 집을 털고 이제 뭐 그 막 거기 사람들 다 죽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불질러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화적들이라고 불렀는데 구한말의 화적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해요. 이걸 보면 일단 시대가 언제예요? 시대가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이제 윤직원은 어떤 인물이냐면 반민족적 인물입니다. 반민족적 인물. 그러니까 일제를 굉장히 긍정으로 바라보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민족에 반하는 인물이죠. 그게 이제 당연히 친일파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경찰서 무도장을 짓는데 아낌없이 기부합니다. 무도장은 이제 그 춤추는 데가 아니고요. 이제 뭐라 그래 이렇게 무술 연마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다음 보시면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돈 많은 사람들은 항상 하는 건가 봐요. 예. 양반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고 손자 종수와 종학 새로운 인물 나왔죠. 종수와 종학을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 가문을 빛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들 창식은 노름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는 인물이에요. 네, 노름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멋진 인물이죠. 손자 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딸마저 소박을 맞고 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소박 맞는 게 뭔지 아세요? 남편 집에서 쫓겨나는 걸 소박 맞는다 그래요. 네. 윤직원 영감은 오로지 일본에 유학가 있는 손자 종학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데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내용을 보시면 일단 소제목의 의미, 망진자는 호얀이라라는 요거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 망진자,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얀이라, 호이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이 호가 뭘 뜻하냐면 이게 이제 중국 고사인데 진나라가 이제 진시황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호가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언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진시황은 이 호가 오랑캐 호를 뜻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만리장성을 쌓았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오랑캐가 아닌 아들 호해였습니다. 호해가 진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런 이제 그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진시황은 윤직원 영감을 뜻하고 호해는 종학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의 손자죠. 손자인 종학이가 윤씨 가문을 망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망진자는 호얀이라 중국고사를 활용해서 그 윤직원 영감과 종학이의 관계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희화화라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희화화. 해악을 드러내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해악은 웃음을 짓게 하는 건데 이 희화화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윤두꺼비 이제 이건 윤직원 영감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붙인 말대가리 윤용규 이것도 윤용규 윤직원의 아버지인 윤용규를 역시 희화화하고 있는 겁니다. 윤용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서 이거 아까 앞부분에 줄거리에 나와 있었죠. 아버지가 화적대들에게 당했다. 노적이 불탄을 하고 노적은 그 곡식입니다. 곡식들을 이제 한 군데 쌓아가지고 태워버린 거죠. 노적이 불타느라 화광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겠다요. 요 다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뭐냐면 판소리 사설 문체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문체. 이런 걸 판소리 사설 문체라고 합니다. 채만식의 특징이에요. 이제 이 판소리 사설 문체를 쓰시는 분이 소설가 중에 거의 없어요. 이게 채만식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 여기서 나는 이제 윤직원 영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인칭 시점이 아니에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나는 윤직원 영감이에요. 윤직원 영감 1인칭 아닙니다. 나에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또 나왔죠. 다요.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 싫은 건너방 고씨만 빼놓고 고씨는 윤직원 영감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고씨만 빼놓고 그 다음에 서울아씨. 서울아씨는 윤직원 영감의 딸이에요. 딸. 그 다음에 태식이. 태식이는 아들입니다. 근데 어려요. 그러니까 늦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늦둥이 아들. 굉장히 나이 먹은 후에 이제 아들을 하나 봤는데 태식이에요. 그 다음에 뒤채의 두 동서. 이건 손자 며느리예요. 손자 며느리.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그들의 옹위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수는 윤직원 영감의 손자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윤직원 영감의 손자면 태식이가 사실은 이제 종수보다는 위죠. 아들인데. 근데 이제 너무 어리고 그 다음에 딸도 있는데 딸하고 손자면 사실 종수와 서울아 씨는 고모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서울아 씨도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있다. 이런 건 이제 뭐냐면 이제 가부장적 사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방금 점심밥상을 받을 참입니다.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라. 여기서 경손애비는 종수입니다. 종수. 윤직원 영감이 종수에게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애비지요. 그러니까 안식구가 없었으면 이제 막말 나오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여도 네 아우 종아기만 못 튀어. 예. 종아기를 칭찬하는 거죠. 종아기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이어서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이제 앞에 보면 나오지만 종수가 뭐 도박이라든지 술 마시는 거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허랑하지도 않고 그럴 뿐더러 내년 내후년이면은 대학교를 졸업하잖냐? 내후년이지? 네, 그렇지.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은 뭐 3년 정도, 뭐 다만 이 정도 뜻이고 3년이나 아니면 4년만 찌들어 나면은 그놈은 지가 목적헌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잘 쓰더구나. 목적헌 경부가 돼야 갖고서 경찰서장이 된단 말이다. 알겠어? 요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만은 이 목적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있는데 이 목적이라는 단어 뭐 지금은 많이 씁니다.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단어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한다. 뭐 그런 단어들을 이제 많이 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보시면 그런 인계로 너도 정신을 바싹 차려갖고서 어서 군수가 돼야 않겠냐? 아 동생놈은 보제당 경찰서장인데 형놈은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있담. 난 부끄러서 어쩔 티요? 글씨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너들 죽고 너들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날 주냐? 내가 이렇게 아등아등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너들 위해서 그러지. 나는 팔이 족통만 지도 상관없어야. 알아듣냐? 뭐 이제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 그게 이제 다 누굴 위해서다.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되게 많이 들어본 대사 아닙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면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지 뭐 나 위해서 그러냐 다 너네들 잘되라고 하는 얘기다 뭐 이런 말씀하시죠. 뭐 물론 이제 그게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건 또 그게 아닐 수 있는데 그거는 또 생각을 안 해주시는 그런 경향이 또 있기는 하죠. 근데 아무튼 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사실 한 80%는 구라예요. 거짓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0% 거짓말은 아니겠죠. 분명히 이제 경찰서장 되고 서장 되면 뭐 지내도 좋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자신의 그 윤씨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그놈 종아기는 참말로 썩었어. 그놈이 어려서부터도 원원이 나를 자별하게 따르고 여기서 이제 원원이는 워낙에 그다음에 뭐 자별하니는 특별하게 그런 뜻입니다. 워낙 나를 특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꼭 믿어. 작년 올해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째 좀 힙히 쓰기는 하는가 보더라마는 그것도 허기사 4개다 되면 안 쓰는 심이지. 무슨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 작년 올해 들어서 돈을 조금 헤프게 쓴다. 요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암시예요. 복선, 뭐 암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아기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 를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수보다는 돈을 많이 안 쓴다는 거죠. 종수는 이제 워낙 술 처먹고 도박하고 뭐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계집질하고. 그다음 보시면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렁하지만 말고서 지 줏대만 실을 양이면 그러니까 자기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이 있다면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했길래 그다음 두 말 않고 보내주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종아기에 대한 아주 뭐 칭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햄햄은 좀 그렇다. 아무튼 창식이 윤주사는 윤직원 영감의 아들이에요. 윤직원 영감의 아들. 창식이 윤주사가 조그맣가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에서 온 전보 때문에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 전보는 일단 첫 번째 반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종아기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평가가 반전됩니다. 그 다음에 극적 분위기도 반전되죠. 네, 극적 분위기도 반전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윤씨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죠. 무슨 내용이에요, 이 전보가? 네, 밑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종아기가 사상관계로, 아까 그 앞부분 줄거리 나왔죠? 사상관계, 사회주의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체포되었다라는 그런 전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억지로 큰덱 행보를 하던 것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윤직원 영감과 윤주사, 윤창식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왔다는 얘기죠. 좋지 않습니다라고 썼네. 네. 그 다음 보시면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더러 언제 왔냐고 심상이 앓은 채를 하며,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와 마루까지 만나선 이복누이 동생 서울아 씨의 입인사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가서는 부친 윤직원 영감에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 아들 종수한테는 한 자리 절과 이복 동생 태식이에게 격려를 받은 후 비로소 한 옆으로 꿇어앉습니다. 이제 서술하고 있죠.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비꼬는 겁니다. 윤직원 영감의 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직원 영감과 이 윤창식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잘 안 와. 근데 뭐 이제 이른 아침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직원이 윤창식의 방문을 뭐랄까 뜻하지 않은 방문을 비꼬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지금 이제 이거 그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딱 이게 이제 경찰서장 복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자가 경찰서장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봐요. 딱 보니까 어때? 쫄아 있죠.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얘네가 하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제 쫄아들 거죠. 권위가 딱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자기가 딱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상상하면서 두 손자를, 하나는 그 경찰서장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군수, 이 자리에 이제 앉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 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뭐 들어오냐? 돈 달라고 오지?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 아들이 오는 경우는 돈을 달라고 오는 거죠.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해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던데,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이 어떻다는 거예요. 윤직원은 경망스럽고 아들 윤창식은 점잖은 태도를 보인다. 이것을 뭐라 그래야 되지? 희화화? 풍자하는 거예요. 풍자, 희화화.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이거 편집자적 논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체크하세요. 편집자적 논평. 그러니까 원래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 뭡니까? 작가가 아니라 서술자가 이제 작품에 개입을 해서 서술하다 말고 자기의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는 부분, 이런 걸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죠. 사실 이 태평천하는 원래가 판소리형 문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문체이기 때문에 편집자적 논평과 이게 되게 애매해요. 거의 대부분을 편집자적 논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확실히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거를 좀 알아두세요. 그 부분을.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서술들이 편집자적 논평인가? 이런 의심이 들 만한 서술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판소리적 문체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 되게 어렵단 말이야. 애들이 이걸 편집자적 논평으로 볼 건지 안 볼 건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편집자적 논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이건 확실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시험엔 그걸 냅니다. 애매한 거 선생님들이 안 내요. 왜? 애매하니까. 애매하니까 이제 뭐 그렇게 시험을 냈던 어떤 경향은 옛날 경향이고, 요새는 확실한 걸 내서 아이들이 이걸 알고 있으면 맞추게끔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확실히 편집자적 논평이 사용됐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편집자적 논평이 확실한 부분. 그 다음 봅시다. 동경서? 전보? 종학이 놈이 경시정이 붙잡혔다고요?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꿍 찢는 바람에, 요런 거 이제 희화화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희화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엉덩이를 꿍 찢는 바람에 하마 어쩌면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모여선 식구, 이거 써드릴게요. 희화화. 이거 가끔 보면 제가 이걸 안 써주면은 필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에? 니네가 모르는 건 다 쓰셔야 돼요. 아시겠니? 예. 제가 뭐 딴소리 하는 건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 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혹시라도 이제 제가 필기를 안 해드리더라도 필기를 되도록 해두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는, 제가 필기를 안 해드리는 거는 첫째, 까먹고 워낙 입으로 떠드는 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까먹어서 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여기다가 필기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타이핑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이게 그림을 그리거나 뭐 도형을 그린다거나 이런 게 좀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워서 필기를 좀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기를 안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쓰셔야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런 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필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필기를 해두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필기를, 표 같은 거 필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희화화입니다. 모여서 온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며 잔뜩 쪽을 트이고 앉아 있습니다. 그거 웬 소리냐? 그거 웬 소리여? 놀랬죠?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오주머니에서 간밤에 전보를 꺼내어 부친에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못 알아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요새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무식함, 윤직원 영감이 무식하다, 뭐 이런 걸 이제 풍자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면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 자,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요걸 좀 이해를 하고 갈게요. 자, 여기 지금 사회주의가 나왔는데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어떤 그 상황, 배경, 그리고 다른 작품에서도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 특히 그 당시의 사회주의, 부자들의 것을 빼앗자는 거예요. 강제로. 부자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그래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이게 사회주의였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부자들은 누구예요? 일본인과 친일파죠. 그러므로 일본인과 친일파들은 당연히 사회주의를 싫어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 당시의 지식인들, 이건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였어요. 훨씬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한동안 사회주의 문학이라든가 사회주의라는 말, 공산주의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좀 금기시 됐었죠. 6.25가 끝나고 나서.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잘 모르죠. 사회주의를 금기시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뭐 40년대는 그렇다 치고 아무튼 그 당시에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사회주의였어요. 예. 그러면서 독립운동도 같이 진행이 되고 이랬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사회주의자들도 되게 많았어요. 왜? 이게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적이 누굽니까? 일본과 친일파죠.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의 적이 누구예요? 가진 자. 근데 그 당시에 가진 자가 누굽니까? 일본인과 친일파였거든요. 이게 아주 딱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사회주의가 정말 많았고 문학도 사회주의 문학이 훨씬 많았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놀랄 일이고 그 당시에 사회주의에 누군가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그 가문 자체가 굉장히 위협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며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 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 채만식이라는 작가가 동반자적 작가라고 해서 이건 모르셔도 돼요. 안 나옵니다. 동반자적 작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중립은 중립인데 약간 사회주의의 편을 드는 중립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중립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에 등장하는 종아기가 사회주의자이면서 긍정적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예. 그 다음 보시면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 먼저는 뭐냐면 먼저는 종아기가 피검됐다는 거죠. 종아기가 피검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 들었어요?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뭐가 더 충격이라는 얘기냐면 종아기가 피검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보다도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했다는 사실을 들은 것이 훨씬 더 충격인 거예요. 지금 이분은. 그래서 이번에는 땅이 지하물에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종아기를 걱정하기보다 물론 걱정을 했죠. 네,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뭐냐면 사회주의를 두려워하는 거. 미워. 네, 그러니까 종아기를 걱정하기보다 사회주의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아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아시겠니? 네.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그 화적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윤직원 영감이 봤을 때는 화적대와 사회주의자는 동일한 거예요. 윤직원 영감 입장에서는 왜요? 우리 집 재산을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화적대와 같은 게 사회주의인데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분하고 무서웠던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 변방을 막으려던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언을 한 거야. 그 점쟁이가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다라는 예언을 듣고 호가 오랑캐의 호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변방을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았던 거예요. 진시황. 그러니까 이 진시황에 해당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진시황에 해당하는 건 윤직원 영감이죠. 그런데 진나라를 망하게 한 자가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 이 호해에 해당하는 게 누굽니까? 윤종학이죠.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윤직원 영감은 지금 보게 되었잖아요. 뭘?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해서 윤씨 집안을 말아먹을 것임을 보게 되었죠. 예, 근데 진시황은 못 보고 그 전에 죽었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진시황이 낫다. 행복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체크를 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자, 이 부분, 예,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예. 자, 이 부분이 바로 뭘 나타내는 겁니까? 바로 소제목과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소제목을 왜 그렇게 지었는가?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다음 보시면 사회주의라니, 응? 윤직원 영감은 사무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응?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요?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 참말이요. 응?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 오릅니다.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주게도 아깝잖은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런인계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뎁다 경찰서에 잡혀 오사 육시를 헐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혀 부자놈의 자식이 무엇이 대껴서 부당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안은 물을 진 듯 조용합니다. 뭐 이건 이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육시를 할 놈 이거 저는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희 그 외할머니께서 참 이런 말씀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육시를 한다라는 오사 육시를 한다. 오사까지 이 오사 육시를 한다 그랬는데 이 육시는 뭐냐면 죽은 시체를 또 죽이는 거예요. 시체의 목을 자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얼마나 원한에 사무치면 시체의 목을 베겠습니까? 그죠? 예. 그 옛날에 그 손자병법 소설 손자병법에 보면 오자서라는 장수가 초나라 왕에게 원한을 품어요. 그래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이미 죽었죠. 그래서 그 시체를 꺼내서 시체에 매질을 하고 눈알을 파내는 그런 기이한 행각을 보이게 되는데 뭐 아무튼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원한을 보이는 게 이제 육시입니다. 뭐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나왔길래 저희 외할머니 생각도 나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제 윤직원 영감은 종아기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아까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난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치며 성난황소가 영각을 하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느냐. 이게 이제 조선 말에 화적패와 그 사또들이 얼마나 돈 뜯어갔겠습니까? 그죠? 화적패는 와서 불 지르고 이제 뺏어가고. 그런 애들이 이제 하나도 없죠,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재산이 있대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말세, 조선말. 자, 부하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만 명 동병을 혀서 동병 그 병사를 움직여서 뭐 군대를 움직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제것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여.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외지에 가서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것이지 어째서 지가 세상망천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여.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태평천하. 그래서 윤직원 영감의 왜곡된 역사 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작가 입장에서는 이제 반어적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작가 입장에서. 윤직원 영감에서는 반어적이지 않죠. 예, 윤직원 영감은 진짜 태평천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인데, 예? 생각을 해봐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이 일본인에게 맞아 죽고 억울하게 죽고 독립운동하다 죽고 그런 시대였는데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고 있으니, 예?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일본인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본 그 뭐야 관광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일본인한테 돈 보태주기 싫어서. 아직도 위안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나지 않았고, 진심 어린 사과 이딴 것도 없고, 역사 왜곡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저는 사실 그 일본 딱 생각하면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뭐 온천, 문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분노예요, 분노. 아직도 그렇습니다. 물론 멀쩡한 일본인들도 있겠죠. 예.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이 윤직원 영감 이런 새끼는 이제 죽여버려야죠. 이런 새끼는 친일파 새끼.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어떤 왜곡된 역사 의식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반민족적 인물이죠. 그다음 봅시다. 214쪽. 땅 방바닥을 치며 벌떡 일어섭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요런 게 이제 요런 거 뭐예요? 희화화입니다. 희화화.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웃음을 자아내고 동시에 조롱하는 거예요. 희화화를 통해서 해악과 풍자까지 알아두십시오. 희화화 그리고 풍자. 그 다음 보시면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가권들은 가족들 뭐 식구들이죠. 가권들은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는가 하는 의구의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미친 거 아니냐는 거죠. 착착 깎아 죽일 놈. 어? 그놈을 내가 편지어서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거요. 100년 징역 살리라고 할 테요. 오냐 그놈을 삼천석거리는 직분하여 주려고 했더니 오냐 그놈 삼천석거리를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잡아가서는 경찰서다 주워버릴 거요. 죽일 놈. 자, 이 부분도 보시면 지금 종아기를 전혀 편들려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종아기 잡혀서 어떡하지? 뭐 나올 수는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아기에 대한 애정보다 이 사회주의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종아기를 사회주의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기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보시면 마지막에 응 죽일 놈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며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 자식이 세상 망천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섭을 혀 죽일 놈. 아까 체크 안 했는데 이 참섭이라는 단어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참여. 참여예요. 참여. 연애 부르짖는 죽일놈 소리가 차차로 사랑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은 편집자적 논평이 또 쓰였고요. 그러나 몹시 사나운 표효가 뒤에 쳐져 있는 각원들의 귀에는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죠? 이거 이따 체크해야겠다.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말할 바를 잇고 몸둘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마치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점점점. 자, 이건 이제 이 두 부분 다 동일합니다. 윤씨 가문의 몰락을 암시하고요. 마지막도 마찬가지. 윤직원 영감의 비극적 미래를 암시한다. 뭐 같은 얘기죠. 윤씨 가문의
몰락을 암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편집자적 논평 체크해 주시고 됐죠? 네. 자, 지문은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중요한 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째, 인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인물. 일단 윤직원 영감이 있고요. 어떤 인물이죠? 윤직원 영감? 배금주의. 이 배금주의가 뭐냐면 물질을 숭상, 그러니까 물질을 가장 중요시하는 물질 만능주의랑 비슷한데 좀 더 어떤 구두쇠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단어를 제가 좀 골라봤습니다. 배금주의에 빠진 인물이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인식하는 반민족적 인물입니다. 뭐 쓰레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윤주사. 자, 이 윤주사는 이름은 창식이고요. 얘는 향락에 빠진 인물이다. 보통 이제 아빠가 돈이 많으면 아들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대충 그냥 아빠 회사에서 한 자리 하면서 아빠 돈 가져다가 술집 가서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인물이죠. 세 번째, 윤종수. 이름이니까 붙였어야죠. 윤종수. 얘도 마찬가지예요. 향락에 빠진 인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군수하라고 할아버지가 군수하라 그랬죠. 그래갖고 맨날 이제 돈을 주죠. 그 운동에 쓰라고. 이게 이제 이 부분엔 안 나오는데 앞부분에 나와요. 운동 열심히 하라고. 이제 운동이라는 게 이제 윗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돈 갖다 바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라고 돈을 주는데 맨날 이제 술집 가서 술 먹고 계집질하고 향락에 빠진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인물이 이제 윤종학인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등장하지 않죠. 작품에. 그러니까 안 나와요. 나오진 않잖아. 소식만 전해주죠. 그렇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에요. 중심인물이고 작가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입니다. 사회주의자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채만식이 동반자적 작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인물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의 의미. 아까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소제목의 의미는 중국고사를 활용해서 중국고사 활용했죠. 그래서 윤직원 영감의 앞날을 암시하고 있다. 내용은 이제 위에서 찾아보시고요. 저 쓸까? 윤직원 영감은 암시하는 이제 진시황. 그리고 그 종학이 종학은 호해죠. 호해. 요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희화화입니다. 희화화가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악입니다. 웃음을 자아내게라는 건데 해악의 역할도 하지만 해악의 기능과 풍자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윤직원 영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외에도 윤용규에 대한 그 조롱도 하나 있었죠. 말대가리.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희화화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는 윤직원 영감에 대한 해악이 희화화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보의 기능인데요. 이건 아까도 했지만 첫 번째는 이제 반전입니다. 반전. 극적 분위기를 반전하고 왜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건 뭐라 그러지? 새로운 사건의 전개. 새로운 사건의 전개가 전보를 통해서 이건 밑에 써야 되겠네. 극적 분위기 반전. 그 다음에 종아기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태도의 반전. 을 가져오는 소재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사건의 전개를 시작하죠. 세 번째는 윤직원 영감의 윤직원 영감 집안의 몰락을 예고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보의 기능.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판소리 사설의 문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네 번째로 쓰긴 했는데 사실은 1번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판소리 사설의 문체. 이야기를 해주는 문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근데 경어체니까 뭐 할아버지가 애들한테는 아닐 거고 옛날에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전문 이야기꾼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 문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어체 사용. 전체적으로
그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 좀 알아두세요.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등장 인물들을 조롱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어체를 사용하는데 이게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은 제가 지금 지문에서 두 군데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수업하면서 한두 군데 정도 더 짚어드릴 거예요. 편집자적 논평이 사용된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태평천하의 의미. 첫 번째는 윤직원 영감의 잘못된 왜곡된으로 합시다. 왜곡된 역사 의식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반어적 표현이다. 누구 입장에서? 작가 입장에서 반어적 표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작가 입장에서 반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 종이에 비해서 너무 글씨가 작다, 그죠? 자, 일단 요게 이제 태평천하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모아놓은 거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알아두시고 지문에 대한 그 학습도 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시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